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왜 이 시점에 전직 대통령의 가족 비리가 터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총선에서 그들은 압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 권력자의 부패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상합니다.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자금의 출처가 매우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문다혜 씨가 경호처 직원 A씨, 김정숙의 의상 담당 양모 씨, 그리고 전 춘추 관장이었던 유송아 씨 등 3명에게 문다혜 씨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금 세탁입니다. 이 3가지 검찰 수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문다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태국에서 대통령 딸 가족을 경호했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에게 한국 돈 그리고 태국 돈으로 세탁되어서 현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넘어갔습니다. 태국 화폐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문다혜 가족이 당시에 태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거래가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아니라 경호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문다혜 씨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 거래가 경호처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경호처장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국정농단으로 비화할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의 딸 문다혜는 무직이었고 대통령 사위 서창호 씨도 특혜로 취업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밝혀진 액수만 해도 수천만 원 현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한 자금 세탁입니다. 청와대 특활비 아니면 기업체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 거래를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경호처 직원이 문다혜 씨의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러한 거래를 지시했던가 승인했던가 중점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와 자금 세탁 등의 다양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경호처 A씨 외에도 유송아 전 춘추관장,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 등 다른 청와대 직원들과도 수상한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자금 세탁에 동원된 3사람을 포함해서 청와대 내부의 더 광범위한 부패 비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와 청와대 직원 간의 금품 수수 의혹은 주로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기간에는 태국으로 도피한 정황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돈 세탁을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에 거주하면서 경호원 A씨와 다른 청와대 직원들과 금전 거래를 했던 그 배경, 그 목적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문다혜 씨와 청와대 직원 간의 수상한 거래에 관련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었지만 수천만 원대의 규모가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금액의 출처와 성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상한 금액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현재 검찰은 이 자금이
불법적인 출처로부터 유입된 것인지 또 공적 자금이 섞여 있는지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모 씨는 소환에 불응을 했고 유송아 씨는 검찰 출석은 했지만 대답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금 세탁으로 간주될 경우에 지금 문재인 가족에게 가공할 폭발력이 있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권력자의 가족 비리가 왜 이 시점에서 터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보수 우파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20년 장기 집권론이 나왔습니다.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만들 만큼 간땡이가 부어 있었습니다. 180석을 차지해서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사법부와 검찰 고위관리직까지 장악했습니다. 문재인은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모두를 거머쥐게 되었고 나중에는 검수완박까지 통과시켜서 검찰까지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이런 무소불위 가공할 권력 독점의 결과는 바로 엄청난 부패와 비리를 양산해서 비리 천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집권기간 동안 수많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부패와 비리 사건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터져 나왔습니다. 좌파 진영의 말단까지도 정말 무진장 헤쳐먹었습니다. 온 나라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유독 문재인의 청와대만은 정말 깨끗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 차까지 문재인의 청와대 또는 문재인의 가족 비리는 전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을 너무나 깨끗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청렴했었더라면 말단들이 이렇게 대놓고 헤쳐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한동훈, 이원석이가 문재인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의 과대 망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 비리를 만들었습니다. 장기 집권하면 모든 부패 비리 사건들을 덮을 수 있다는 과대 망상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의 비리 규모가 1조 원이 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고 권력자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마 까무라칠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금에야 이 사건이 터지는 것은 비록 총선에서 참패한 현 정권이지만 레임덕에 빠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물갈이가 통하고 있다. 검찰 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의 힘이 빠지고 있다. 문재인의 비리 규모가 너무나 컸어 이원석 총장도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천문학적인 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기 집권해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과대 망상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과대 망상의 대가는 참혹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 꼭 눌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